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어느덧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1년이지만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제 영상을 보아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각국 환율 상황을 알아보고 달러와 강세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에 대하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환율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로화 대비 달러는 5%가 하락했는데 엔화 대비 달러는 5%가 상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락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또는 하락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또는 하락했는지 쉽게 알기 위해서 6개국 통화와 비교 분석한 달러 인덱스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고 한다면 달러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면 달러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달러 인덱스는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에서 1,010원, 1,020원, 1,030원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므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화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상승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 1달러는 1,000원에서 990원, 980원, 970원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므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환율이 내렸다, 환율이 하락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미래를 전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달러 인덱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파악해야 원달러 환율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복습하였습니다. 먼저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위안화와 달러 환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1월 2일 1달러당 7.1427 위안으로 시작한 환율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7.2442 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환율의 흐름을 알아볼 때 추세상 위안화 절하 흐름을 보이고 있던 흐름은 지난 9월 23일 7.0102 위안으로 위안화 강세에 정점을 찍고 11월 들어 위안화 약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수출 제품의 단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테지만 곧 트럼프 재집권 시대가 시작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변화를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위안화 환율 흐름입니다. 10월 16일 1달러당 7.1182 위안에서 시작하여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11월 6일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위안화 절하가 발생하여 11월 6일에는 7.1475 위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1월 14일에는 7.2442 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율 변동 허용 범위 7.2620 위안까지 아직 여유가 있고 단기적으로 현재 범위 안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제품 단가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절하 기조를 이어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엔화와 달러 환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월 1달러당 143.25엔으로 시작한 환율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56.11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환율 흐름을 알아볼 때 엔화 환율은 160.94엔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통화당국은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9조 7,885억엔, 한화로 약 85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환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7월 10일에는 161.65엔을 기록하며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 통화당국은 7월 11일 3조 1,678억엔, 12일에는 2조 3,670억엔 등 총 5조 5,348억엔, 한화로 약 50조 290억 원 규모의 시장 개입을 하여 7월 11일에는 157엔대까지 환율이 급락했고, 지난 9월 16일에는 140.48엔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엔화 환율 흐름입니다. 10월 16일 1달러당 149.01엔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6일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3엔 이상이 오르며 154.03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1월 14일 현재 156.11엔을 기록하며 일본 재무성과 일본 은행이 실행한 외환시장 개입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총 136조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붓고도 지난 7월 160엔대의 환율까지 겨우 4엔이 남은 셈입니다. 일본이 다시 외환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하기 위해서 자금 여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엔저를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 일본의 대응이 어떨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유로화와 달러 환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월 3일 1달러당 1.0915 유로로 시작한 환율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0520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으로 1.0616 유로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6월 26일 1.0679 유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1.1175 유로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1.0520 유로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유로 지역 실물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체하고 있고, 유로존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의구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락하였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여력 약화, 정치권 분열, 러우 전쟁 등 내후 외환이 겹치고 독일의 성장 정체도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유로화 환율 흐름입니다. 10월 16일 1.0891 유로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역시 11월 6일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 11월 6일에 1.0727 유로, 11월 14일에는 1.0520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유로화 약세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제 침체는 프랑스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의 성장세는 완만하였으나 최근 스페인 대규모 홍수 피해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러우 전쟁도 영향을 받는 만큼 유로 지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로 지역의 운명도 갈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달러화 지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22년 9월 26일 달러화 지수는 114.07로 정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3년 7월 12일에는 99.56으로 최저를 기록하였고, 23년 9월 29일에는 106.91을 기록하며 최근 가장 강한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 24년 9월 27일 100.37을 기록하며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4년 10월, 11월을 거치면서 꾸준히 달러 강세를 보이다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4일 현재 106.95를 기록하며 22년 9월 26일 이후 최고 달러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 등에서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며 시장이 인플레이션 흐름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자산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달러화 지수의 흐름입니다. 10월 16일 달러 인덱스는 103.19로 시작하여 10월 말부터는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나 미 대선의 결과가 트럼프의 승리로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11월 6일 104.86으로 상승하였고 이후 꾸준한 달러 강세를 나타내며 11월 14일에는 106.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달러 약세의 기조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어려우니 추진하는 정책 기조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의 2024년 환율 변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 3일 1311.3원으로 시작하여 1월 17일 1343.83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3월 11일에는 1310.45원까지 하락하였지만 4월 16일 1389.3원을 기록하며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5월 16일에는 1348.3원을 기록하고 6월 26일에는 1393.3원을 기록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1308.3원으로 2024년 내 최저 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원화 가치의 등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대외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원화의 등락폭이 무려 100원 가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의 폭등보다 이렇게 큰 환율의 변동폭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의 달러화 강세와 원화 가치 하락은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화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취약한지 환율의 등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환율 등락폭이 대체로 6에서 7원을 넘어서고 10원을 넘는 날도 있습니다. 이를 오로지 강달러의 영향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분간 환율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에 따른 위험이 따르게 되고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화 당국의 무능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밴드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한미 기준금리는 1.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고 득달같이 함께 금리를 낮추면 환율 리스크는 현실이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부동산 부양에 부역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스노우볼이 되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한미 간 시장 금리 차이입니다. 한국 국고채 10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상에서 2022년 11월 25일에 한미 시장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는 스프레드 차이를 잘 볼 수 없는데요. 해당 그래프는 한미 시장금리 역전이 일어난 뒤 한국 국고채 10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스프레드 확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위쪽의 청록색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고 아래쪽의 주황색은 한국 국고채 10년물의 수익률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한국 국고채 10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스프레드 차가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고채 3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위쪽의 청록색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고 아래쪽 파란색이 한국 국고채 3년물의 수익률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한국의 시장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고채 3년물과 전 세계의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 변화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그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달 사이에 스프레드 차가 더욱더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국고채 3년, 10년,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록한 표를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수익률 역전폭이 화살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걸쳐 잠시 스프레드 차가 축소되었으나 10월, 11월에 걸쳐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0.645였던 수익률 폭은 2024년 11월 13일 현재 1.379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시장 금리 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달러 강세의 원인을 정리하자면 미 대선 이후 트럼프 재집권 시대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과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고 달러의 수요가 높아졌으며 미국의 경제가 지금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각국 금리 인하로 통화의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을 정리하면 많은 전문가가 이를 악물고 회피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한 까닭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통화 당국의 무능이며 한국은행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1.5%포인트이고 한미 시장금리 차가 더욱 확대되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이 돌파되었으므로 상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1982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 2,000원의 환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94원의 환율, 그리고 22년 9월 1,440원의 일시적 환율 외에 40년간 겪어보지 못한 고환율 상황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서민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지만 기업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도 원자재는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수 경기가 더욱 주저앉게 될 것은 물론이요,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환난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때에는 환율이 1200원 턱밑이라며 정부는 뭐하나 라며 비난하고 자본 유출, 인플레 도화선이 된다며 나라가 망한다 울부짖던 기레기들은 환율 1400원이 오히려 좋아라며 기사를 써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 환율이 과거 1400원과는 다르다며 뉴노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기사화되어 문제가 되자 각 언론사에 긴급히 기사 삭제 요청을 해서 황급히 삭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고 심지어 경제가 90점이라며 해외에서는 슈퍼스타라고 하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치듯거하는 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를 처벌하지 않으며 작은 죄는 크게 처벌하고 큰 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 사회. 현재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것은 그것을 시민들이 용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자들이 함부로 자신의 세상이 온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깨달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용인해주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해괴한 그래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 비대기로 태어나서 평생을 비대 역할만 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부역해서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오늘은 24년 11월 최근 환율의 흐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